토끼가 이걸 지킵니까? 진돗개가 지키겠죠. 그런 진돗개 같은 스타일의 후보가 이 경기도를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김동연, 염태영, 조정식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착한 선비형입니다. 안민석은 강한 돌파형입니다. 국정농단을 천일 동안 추적했던 그 안민석의 그 집념, 그 끈기, 용기, 돌파력, 그걸 국민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 하면은 강하다, 추진력 있다, 돌파력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도를 지켜야 한다는 경기도민들의 열망이 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맞는 후보가 누구일까? 착한 선비형보다는 강한 돌파력이 있는 그런 후보를 유권자들이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김동연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부하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상사로 월스트 상사 1위로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MB 정부 때 승승장구하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경제부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김동연 대표의 변신을 기재부 직원들은 기회주의적 관료의 표본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 다움이 있는가, 가장 민주당 다운 후보가 누구인지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김동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그 경제정책을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대선에 출마한 명분이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선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서 이게 미니 대선판인데 자기가 민주당 다운 후보임을 좀 설득을 해내야 되겠죠. 사실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는 정당 개혁의 방향이 다당제로 가자는 거거든요. 김동연 그 대표께서 대선으로 나올 때 양당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당이 독식 구조 속으로 지금 합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동연은 또 유령이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기회주의 관료로서의 그 이미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는 민주당 다움을 갖추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저는 거기에 비해서 강점을 말씀하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좀 민주당다운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세상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는 최선두에 섰고요. 또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밝혔고 또 국민과 함께 촛불혁명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는 생존 수영을 제가 최초에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생존 수영을 하자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 지역구 오산서 2012년부터 오산의 전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수영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오산의 모델을 국가이자로 소개를 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가 딱 잘한 게 이 수영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1년 전에 이재명 지사하고 경기 남부 수달 벨트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오산천의 생태계를 확 바꿔서 3년 전부터 오산천에는 수달이 나타났어요. 이 오산천의 물은 평택으로 들어갑니다. 평택구에 수달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맑은 물을 만들면은 요즘은 탄소 제로 시대지 않습니까? 환경
면에서도 이거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여기는 용인, 평택, 화성, 수원, 오산, 안성, 여기는 반도체 벨트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생명은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 반도체의 브랜드예요. 이 반도체 공장을 흐르는 오산청과 평택고에 수달이 산다.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세계적인 1등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평택고의 수달 벨트를 만들면서 야, 이건 경기도가 이 지자체들을 이어주는 이 역할을 경기도가 꼭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협약을 했어요. 작년 6월 5일 날 환경의 날 때 10개 지자체 시장님들을 모아서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이게 도지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경기도 전체 대표 공약은 이제 10-10-1 공약입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상생생활권 안에 10개의 공공시설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상생생활권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서 원철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철도 종점, 각각의 종점에 거기는 외곽이라서 땅값이 싸요. 거기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GTX 타고 30분이면 서울로 다 들어갑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장 필요한,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건 뭡니까? 아기를 낳았어. 산후조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400만 경기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딱 10군데 하나씩 넣어야죠. 아기가 밤에 12시에 아파, 열이 나. 병원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 가도 수학과 의사는 없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수학과, 달빛 어린이 병원을 하나씩 다 넣는 거죠. 달빛 어린이 이름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제가 명명했어요. 그 다음에 AI 교육을 시켜야 돼요. AI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근데 AI 교육을 시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지자체 각각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많이 들어요. 뭐하러 각 지자체 이런 고민합니까? 그렇게 상생생활권을 묶어서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요양원을 보내야 되는데 믿고 맡길 만한 요양원이 없어요. 요양원 정도는 도에서 이 상생생활권에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청년이 없는 정당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바로 잡겠다, 민주당을 지키겠다 하면서 대거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지금 추정하는데요. 이들을 당의 중심에 놓지 않으면은 당에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청년들에게 무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줘야지 지키죠. 그들에게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투표권이죠. 그전 대선 컨벤션 효과예요. 그런 이제 대선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안개라고 생각합니다. 물안개는 해가 뜨면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승민, 김원혜 두 분하고 다 싸우지는 않을 것이고 한 분하고 싸울 텐데, 김원혜 의원이 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유승민 경기지사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김원혜 후보는 경기지사로 나오지 않고 장관으로 갔을 거예요. 김원혜라는 정치인이 의정할 때 2년 동안에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경기지사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전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이가 나오니까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유승민은 막아야 된다. 유승민을 잡는 유승민 킬러용으로 김은혜를 저는 내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편한 상대라고 봐요. 일단 컨텐츠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윤석열 파리로 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것이죠. 경기 대선의 판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마치 대선의 연장전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큰 선거는 후보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기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누가 더 시대정신을 얻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의 시대정신은 경기도를 지키라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착한 선비형의 후보보다는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돗개 같은 스타일의 후보가 이 경기도를 지켜내지 않겠습니까?